그다음에 이제 셀시어스 소식입니다. 이 셀시어스에 대해서는 저희 미주미에서 그 이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셀시어스가 2022년에 원래 이 펩시코하고 유통만 계약을 체결하면서 되게 미국 전역이랑 이제 글로벌 진출 교두보를 삼겠다 했었는데 오늘자로 캐나다하고 영국, 아일랜드에 진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펩시코하고 계약이 진행된 거를 이거 이제 미국에 다 지역을 확대했고 앞으로는 이제 캐나다에서도 판매한다 해가지고 이번 달부터 이미 캐나다에서 셀시어스 판매 시작했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랑 아일랜드에서도 올해부터 판매 시작을 예정하고 있는데 영국이랑 아일랜드는 이 일본에 왜 영국 아일랜드에 유통을 하는데 여기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일본 기업인 산토리하고 그 독점 판매 유통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이제 점점 글로벌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 셀시어스 주가 기대감에 주가 상승의 좀 밑바탕 중에는 이렇게 글로벌 진출을 통한 매출 확장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약간 뭐 우려도 있고 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셀시어스 같은 기업이 주가가 막 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그 가장 이제 큰 이유는 그 선례가 있죠. 몬스터 베버리지. 이 기업이 진짜 주식시장의 거의 총화 수준으로 엔비디아 다음 가는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데 원래 엔비디아가 막 한 재작년까지 막 그렇게 상승하기 전까지만 해도 몬스터 베버리지가 항상 뭐 10년 수익률, 20년 수익률 하면 몬스터 베버리지가 최고였는데 근데 이제는 한 2위 보통 그 정도 기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다음으로. 근데 이제 몬스터 베버리지가 과거에 이렇게 아주 초고속 성장을 해오면서 에너지 음료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그 이런 선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셀시어스 같은 이제 거의 뭐 2위까지 올라왔죠. 레드불 제치고. 그런 에너지 음료에도 이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 상황인데 그러니까 에너지 음료가 이 돈이 엄청나게 된다. 그게 몬스터 베버리지를 통해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이 된다. 그러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제 사업가들은 돈이 되는 걸 발견했으면은 너도 나도 다 뛰어들죠. 그래서 이 에너지 음료 시장에 상당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큐리그 닥터페퍼에서도 작년에 이렇게 863 밀리언 달러 주고 이 C4 에너지 음료라고 이것도 꽤 인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셀시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징적인 게 보통 에너지 음료 하면은 몬스터 베버리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이미지대로 약간 좀 남성적이고 걔네 그래서 맨날 UFC에도 그거 후원하지 않습니까? 약간 남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데 뭐 셀시어스는 좀 여성적인 이미지를 좀 많이 강조하죠. 근데 이렇게 큐리그 닥터페퍼에서도 이 C4 에너지 음료 이렇게 지분 많이 인수하고 얘네도 글로벌 유통망 확보해서 세계로 진출할 정도로 경쟁이 심하고 또 코카콜라에서도 이렇게 56억 달러 들여서 여기 바디아머라는 브랜드 있습니다. 이것도 2021년에 지분 85%를 인수했을 정도로 이 시장에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 인지할 필요 있겠고요. 그러니까 펩시코하고 셀시어스만 이렇게 손을 잡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바디아머 외에도 그 몬스터 베버리지의 지분도 최대 주주로 갖고 있죠.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데 그 예전에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미스터 비스트의 그 갑자기 피스터블 초콜릿이 거의 허쉬 브랜드를 거의 막 이제 구석으로 몰아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세계적인 인플루언서들이 만드는 브랜드의 제품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 식음료 브랜드들은 다 현대 시대의 이런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인플루언서 브랜드에 직면해 있는 건데 에너지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셀시어스 판매량이 조금 감소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경쟁자로 최근 떠오르고 있는 게 원래는 이제 프라임이었는데 프라임 음료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인기가 식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프라임 음료수는 이 복싱 선수이면서 유튜버 로건 폴이랑 이 KSI라고 이 두 분이서 이제 전 세계 에너지 음료 사업하고 있는데 팔로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막 2천만 넘고 둘이 합치면은 막 4천만, 5천만 되죠. 이 음료들이 거의 뭐 캐나다, 미국 그런데 어린 잼민이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가격도 비싼데 많이들 산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잘 나가는 에너지 음료는 이 알라니누 에너지 음료라고 이게 또 이분도 뭐 인플루언서인데 이게 이분이 사업하는 음료수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이 세계에서 인플루언서 그 인스타 팔로워 3위, 4위 정도 하죠. 킴 카다시안이랑 또 손잡아가지고 킴 카다시안 이분이 참 사업 잘합니다. 그 스킴스 자기 속옷 브랜드도 올해 IPO 예정에 있고 이 아다니 에너지 음료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사실상 이게 음료수를 홍보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홍보하면서
수많은 그 이제 팔로워들을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브랜드라고 최근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약간 이 알라니 누 같은 경우가 그 셀시어스의 직접적인 경쟁자 느낌이 나죠. 약간 여성적인 그런 거를 어필하고 이렇게 실제로 여성들한테 인기 많은 인플루언서를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셀시어스 뭐 최근에 약간 경쟁 이슈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잠겨 있는 모습인데 지난 금요일 날 약간 좀 안 좋은 리포트가 있어서 지난 금요일 시장이 정말 좋고 막 S&P 500 다 사상 초가 경신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13%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근데 그래도 오늘은 뭐 글로벌 확장한다니까 약간 좀 주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셀시어스 이때 2022년에 펩시코와 이제 유통망 체결한다 이후로 거의 3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근데 셀시어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왜 그렇게 하락했냐? 여기 이 리포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낸 리포트가 가장 유효했는데 여기 셀시어스의 점유율이 예기치 않게 하락하고 있으며 8월 정점에 비해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점유율이 계속 하락한다는 겁니다. 매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 펩시 유통계약 모멘텀으로 혜택을 받던 시절에 리스크 대비 보상에 부담을 주고 있다. 경쟁 압력이 매출 회복 속도를 더디게 하고 있다 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해서 중립으로 두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영향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이너스 한 13% 가까이 하락했는데 이 셀시어스에 대해 워낙 그 이런 기업이 솔직히 이제 엄청난 성장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성장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들면은 주가 하락이 그렇게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추후 실적 발표를 좀 체크해 볼 필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다니 그게 좀 잘 나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